오태헌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 변화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일본에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 많습니다. 쉽게 도태된 세상에서 이들은 어떻게 진화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왜 일본에는 100년이 지나도 직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작은 회사들이 많은 걸까요? 본업을 사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온 일본 기업들의 특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진화를 꿈꾸는 기업은 변화와 친해져야 하는데요. 고객과 소비자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죠, 사실. 그렇죠? 이미 성공한 제품이더라도 계속 그것만 고집하면서 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기업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됩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 그리고 항상 해오던 익숙함을 늘 경계하고 의심했던 일본의 두 기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이제 물류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망을 갖췄다고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오랜 불황을 이 물류회사가 피해갈 수는 없었죠.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따르면요, 2016년 기준으로 이 화물 운송의 적재율이요, 한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짐칸이 텅텅 비어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트럭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심란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었던 거죠. 수송용 포장 자재인 골판지를 만들던 와콘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와콘이라는 회사를 물려받은 이 니시타 사장은요, 이런 일본의 어떤 물류를 좀 바로 세워보겠다. 그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와콘의 혁신은요, 먼저 상식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화물은 반드시 냉장차로만 운반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와콘의 첫 번째 도전은 냉동, 냉장차 수송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는요, 한 20만 대 이상의 냉동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4톤 미만이고요. 그렇지만 항상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만 화물을 가득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적재 효율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낭비들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서머박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초박형 아이스팩과 단열 박스로 구성된 제품이에요. 그걸 이제 냉각시킨 아이스팩을 단열 박스 안쪽 이 벽면에 좀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온도를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스별로 각기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온도가 다른 상품을 트럭 한 대로 운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와콘의 상식 파괴는 이 항공화물이었습니다. 이 보통의 이 항공화물은 별도의 포장업체를 거쳐서 비행기에 탑재를 해요. 그러니까 화물을 출고하고 그걸 포장하고 탑재하는데 꼬박 1박 2일이 걸립니다. 이 항공화물을 더 신속하게 이 비행기에 실기 위해서는 이 공항 안에 포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와콘이 그런 설치를 시작한 거죠. 보통의 이제 항공화물은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자에 화물을 싣기 때문에 화물보다도 상자가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물 크기에 따라서 운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낭비 공간만큼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이거를 이제 포장 공장에 직접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캐드캠 기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례로 오후에 공장을 출발한 화물을 바로 비행장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포장을 하고
그날 바로 저녁 비행기에 탑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1박 2일이 걸리던 거를 정확히 하루의 스케줄에 다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 니시다 사장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성공 비결은 모두가 지나쳐온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가 지나치는 주변의 어떤 비효율적인 요소, 낭비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이제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줄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기업은 그 일본의 주물 회사인데요. 일본에서 주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다카오카시라는 곳인데요. 이 금속을 녹여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이 주물 작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주 굉장히 극한 직업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 전체 이 주물 매출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대도시로 떠나버리는 이 다카오카시의 젊은이들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머지않아서 그 다카오카시의 주물 공장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될 그런 지경에 놓였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다카오카시의 주물 공장 일대에 혁신을 몰고 온 회사가 바로 노사쿠입니다. 이 당시의 노사쿠는 이 불교용품이나 그 다구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하청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사장이 우연하게 이 아이와 함께 공장 견학을 왔던 그 한 어머니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회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의 어떤 낮은 임금, 그리고 이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일에 대한 자긍심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이제 하청에 의존하던 기존의 생산 체제를 특수 주문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차츰 바꿔나갔죠. 대량 생산이 아니라 이 직원의 손으로 직접 이 주물 제품을 제작하는 어떻게 보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은 이제 생산 효율이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기술자들의 솜씨는 이제 나날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품질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로부터 이제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점차 회사의 수익 구조도 안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산 체제의 변화, 전환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사만의 브랜드를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물 회사다 보니까 이 소재 본래의 특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자사의 이름을 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주석은 이제 예로부터 이제 술이나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고요, 보관 기간을 연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이 성질이 유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석으로 식기를 만들면 모양이 찌그러지고 자르거나 뭐 깎는 그런 가공은 더더욱 어려웠죠. 그런데 구부러지는 건 구부려서 사용하면 된다고 이런 주석의 단점을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99.9%의 순수 주석으로 만든 이 가고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고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결국엔 이제 공간 크기에 맞출 수 있어서 이제 보관도 좀 편리하고요. 내용물에 맞춰서 구부리면 어떻게 보면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만들어집니다. 또한 항균 작용이 있으니까 유아용품으로도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신개념의 어떤 식기로 이제 화제를 모으는데 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츠 사장은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죠, 실비 아마르하고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사쿠가 그동안 축적해온 그 특유의 기술력을 살리면서 이 프랑스 현지화에 집중한 제품 시리즈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프랑스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까지 납품하면서 해외 진출에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일하는 사람을 찾기조차 힘들었던 3D 업종의 주물 제작 업체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대변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카오카시의 혁신의 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이 노사쿠는요, 뭐 그 자체로 지역 발전에도 크게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장인이 되겠다며 그 지역, 그 회사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카오카라는 이 도시에 매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견학과 체험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플러스, 변화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서 두 개의 기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비효율과 관행적 낭비 요소는 찾으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을 의심하는 일에서부터 혁신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노사쿠의 가츠지 사장은 변화에 주저하는 기업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면 전통은 사라질 것이다. 100년 후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통이 되지 않겠는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통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실의 안주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주변의 편견에 묶여 스스로 한계의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na